어떤 비무장지대에서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아요? 항상 북한에서는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또 그걸 그대로 믿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이 터지면 북한 주민들은 항상 남한에서 다 난리라고 먼저 난리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를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대요. 북한에서 이렇게 막 뭐 비무장지대나 군사 이렇게 도발적인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거하고 크게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자처럼 비무장지대 도발 사건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뭐 한국군이 이게 최신 무기를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들여놨다던가 군사 훈련에 많은 병력을 이렇게 증강했다던가 이런 것만은 엄청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게 외부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자기들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가 있을 때도 어쩌다 가끔 듣는 얘기 다 북한에서 이제 피해를 봤다. 만약 이번 사건도 아마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남한 측이 도발을 했는데 북한 측 군인이 많이 다쳤다.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어떤지 이번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방송이 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나?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국내면 박목리 일대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괴뢰 혼병처소 주변에서 원인 모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뢰 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고 괴뢰 군부가 떠들고 괴뢰 합동참모본부가 제초되고 청와대가 악종을 돋구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거두는 조건에서 그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남조선 괴뢰 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에 하나 우리 군대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될 셈인가.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응당한 책무를 초래할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나쁜 말이야. 우리 아무도 안 했는데 무기기 대가네. 이거를 조사를 다 나가서 했는데 떠내려올 곳이 있거나 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이제 왔다 갔다 수소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 이제 휩쓸려 올 곳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밝혔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자꾸 조작했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강명도 교수님. 예, 이게 왜냐하면 DMZ 자체는 이자도 우리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고 비무장지대로 남겨두는데 거기다 지대를 매설할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무기 하나도 없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우리 지역이 또 높기 때문에 2km 후방에 있는 북한 지대가 또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목함지대에 발 달린 것도 아니고 딱 뭐 통로에 와서 자기가 묻힌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묻어놨기 때문에 있는 거지. 북한 지대는 파리에 가고 그 통로라는 게 바로 철책선을 문 열고 나가는 통로 딱 앞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강명도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런 뉴스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이 멘트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아닙니까? 국방위원회 정책국 있잖아요. 정책국에서 만들어서 김정은이 지시해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양심 없어요, 그 사람. 자기네들 한 거 알잖아요. 어?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 얼굴 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천안함 폭침됐을 때도 자기네가 안 했다고 다 이미 조사 끝나고 또 했고 83년도 아웅산 폭발을 보면요 그때 남의 나라 묘지를 가서 폭발시켜가지고 그때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갔을 때 그때 3사람의 이민군 특수요원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이 체포돼가지고 미얀마 재판장에 서가지고 다 발표해가지고 나는 이민군 특수요원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와서 이렇게 폭파시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파견한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안 했다로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아무렴 목함지뢰까지 김정은이 사인해가지고 이것 좀 갖다 묻어주라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 삼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함지뢰 사건이 어떻게 도발이 됐냐면 이 목함지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간의 이 군사분계상에서 긴장 대치, 긴장 격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런 걸 하냐? 김정은이가 너 갖다 목함질에 묻어라.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대남 정책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군사분 개선상에서 긴장을 격화시켜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대치 국면으로 가라는 지시는 김정은이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받아들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대남 군사 도발을 총괄하는 게 바로 종찰총국입니다. 지금은 이 종찰총국장 김용철이가 위반을 합니다. 이번에 군사 긴장 상태는 최전방에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할 것이냐? 소부전선이냐, 중부전, 동부전선이냐? 그럼 소부전선이 가장 유리하다 하면 소부전선을 맡고 있는 김상영이가 2군 단장이거든요. 이번에 도발을 지시하는 거죠. 이 긴장 격화하려면 그냥 여기다 지대 폭발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위를 가할 수 있는 지점. 그게 바로 철책 통문 열고 나가는 수색대가 다니는 통문입니다. 통로문. 그 앞에다가 딱 묻어놓으라는 지시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일한테 보고하는 거죠.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저는 도발을 이제 진행하는 거는 그냥 목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한과의 관계 문제, 국제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 뭔가 이거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미 인민무력부 작전국에서 그 작전을 합니다. 이런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몇 가지 형태 중에 어떤 작전을 할 것이냐 하면은 가령 이제 같이 지뢰 폭발, 그거는 응징보복성이거든요. 뭐 해상에서 함선 공격한다거나 그것도 그런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 형태까지는 김정은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찰병을 파견해가지고 남한의 그 교통로, 전선 시찰 그 지역에 지뢰를 묻어가지고 만약시 남한 군인들이 이 탐지기로 발견되면 안 터지는 거고 그 발견 못하고 밟으면 터진다. 이럴 때는 어떤 사건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남북관계가 이슈가 된다. 그랬을 때에 그 정도에서 그러면은 도발을 감행하라 하고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작전국이 이제 모든 작전을 하고 정찰총국이 이제 집행을 하고 북한에서는 소대장 하나가 한 개 소대 훈련을 계획을 해도 중대장, 연장 사인 안 받거나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전선지대 군단장이나 정찰총국장이 자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